월세부자TV 임정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매일경제신문의 김세영 칼럼 논설 고문이 쓴 보유세 폭탄, 재산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부자 동네 단독주택 보유세를 50%나 올려놓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년파 방송 두 군데만 출연해 세금 폭탄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무리한 세금 부과는 결국 전쟁으로 번지거나 인기 있는 총리도 건자에서 쫓겨난 역사가 있기에 현 정부도 조세 저항은 겁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단독주택의 공시지가 조정에서 98.3%가 15억 미만이고 설사 폭탄을 맞는다 해도 상위 1.7%의 부자들이니 괜찮다는 논리다. 전국 평균 9.13%에 비해 확실히 용산구, 강남구, 마포구 등에 사는 부유층이 중과세의 표적이었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서 98대 2의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하는 모양이다. 초고가 상위 2%와 나머지 계층을 나누어 호화주택 주거자에게 세금을 왕창 물려 그 돈을 복지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인심을 얻는 방법이다. 오는 4월 아파트 공시시가를 올릴 때는 아마도 시가 50억을 기준점으로 또 그런 갈라치기를 할 것 같다. 우리는 여기서 재산, 특히 주택에 대하여 좀 더 큰 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집은 현대의 도시인에게 재산 목록 1호다. 폴 모호는 문명인에게 재산권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라고 설파했다. 밀턴 프리드먼은 경제적인 자유 없이는 어떤 자유도 없다라고 모의 말을 재해석했다. 경제력은 곧 재산의 다른 말이다. 그래서 미국은 자신이 파는 집보다 더 비싼 집을 살 경우에는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도록 하는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것이다. 자신이 사는 동네는 삶의 터전이며 돈으로 셈할 수 없는 가치가 담겨 있다. 집값이 올라 재산세가 부담이 돼서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모순을 고치려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산세를 매입 가격의 2% 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다. 미국 대부분의 주가 이를 채택해 재산 형성을 보호한다. 재산세 베이스가 매입가이니 우리처럼 40억 원으로 올렸다가 반발하면 30억 원으로 깎아주는 엉터리는 없다. 미국의 취등록세는 무시할 수준이다. 미국은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7%로 한국의 0.8%보다 높다. 실제 교민들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미국 재산세를 검토해보면 시가 7억에서 8억짜리 주택의 재산세가 흔히 1만 달러, 한 1,100만 원이다. 그럼 한국의 재산세가 아직 너무 낮은가? 진실은 그게 아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 보유세, 취득세 등 4가지가 된다. 작년 기준 양도소득세 16조 8천억 원, 종부세는 1조 7천억 원, 재산세는 10조 9천억 원, 취득세는 23조 5천억 원이다. 대략 주택 관련으로 50조 원을 정부가 가계에서 털어가는데 이는 GDP 대비 2.9%나 된다. 미국보다 높아진다. 한국은 이번에 공시지가를 100% 이상 올리는 곳이 많아 2020년에도 30에서 50% 증가하는 2차 폭탄이 투하될 것이다. 이번 단독주택에서 1조 원이 늘어난다면 아파트까지 합치면 5조 원이 늘어날지 모른다. 그 경우 총 부동산세는 GDP 대비 3%가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 국민 재산의 7할이 부동산이고 생명보다 소중한 재산을 이렇게 거칠게 빼앗아 가선 안 된다. 보유세가 오르면 버티지 못하고 팔아야 할 텐데 그러자면 양도세, 거래세를 낮춰줘야 경제가 돌아간다. 1주택도 양도세가 최고 38%이고 3주택은 최고 62%나 되는데 가렴주구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를 보면 너희는 포위됐다. 이익 본 것을 꼭 토해내라 라는 식이다. 부자를 적대시하면 경제가 죽는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첫 때 최저임금을 16.4%나 올려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지켜봤다. 설사 부자라 해도 올해 50%가 오르고 내년 또 50%가 오르면 버텨내겠는가? 애국심은 사라지고 자산 해외 도피까지 부작용이 클 것이다. 단독주택 시가 현실화율이 낮은 게 맞는다. 일부 아파트가 급등한 것도 맞는다. 그런데 그게 누구 책임일까? 왜 진작 현실화하지 않았나? 왜 아파트 공급을 민간에게 맡겨왔나? 정부의 실패 책임을 몽땅 국민에게 전가하며 저항이 없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 미국 관련 이해도 나오고 우리나라 그 단독주택 보유세 올리면서 그 GDP 대비 세율이 많이 높아지는 이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또는 그 부자들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 조금 뭔가 조세 형평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내용이어서 오늘 칼럼 시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그 신문 기사 한번 뽑아왔는데요. 강남 전셋값 뚝 이번 기회에 입성해 볼까? 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가락동 일대 헬로우시티가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전셋값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는 내용입니다. 29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의 전셋가율이 49.9%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전셋가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인데요. KB부동산이 전셋가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6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전셋가율이 50% 이하는 강남권에서 낡은 재건축 아파트에나 있었던 일인데요. 재건축 이후 미래 가치에 방점을 둔 사람들이 많아져 매매 가격은 올라가는 반면 노후화된 주거 환경 영향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며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새 아파트조차도 전세가율이 절반 이하로 맴도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싼 가격에 소위 좋은 동네, 그것도 새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은 세입자들에겐 희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과 매매 가격의 차이를 이용하는 소위 갭 투자족은 확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하네요. 헬로우시티 전용 59제곱미터 전세는 4억 원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해당 매물 매매 시세는 11억에서 13억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0% 이하 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가 일시에 몰리면서 전세가 하락 현상이 뚜렷하긴 하지만 헬로우시티의 경우 그 정도가 조금 심한 편이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긴 하나 전세가율이 떨어진 것은 부담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헬로우시티 입주 여파는 강남권 전체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송파구 가락동과 멀지 않은 강남구 일원동의 새 아파트인 레미안 개포 루체하임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도 전세 매물이 7억 원대에 나와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 면적 매매 가격은 18억에서 22억 원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가율이 역시 50%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로우시티의 공급 가구 수가 9,510가구, 또 2월달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트에 1957가구, 8월에 DH 아너힐스가 1320가구가 입주 예정이면서 강남과 송파 라인의 전셋값은 더 추락하고 전세가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락 일원 개포동 신축 단지 입주가 예정된 지역 벨트와 다소 거리가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신축 아파트 전셋값마저도 최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A씨는 입주 3년차를 맞은 서초 레미안 STG의 매매 시세는 1년 만에 3억 원 이상 올랐는데 전셋값은 그대로이거나 내려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실제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매매가 15억 8천만 원, 전세가 10억 5천만 원에 실제 거래가 성사됐는데 하반기에는 매매 전세 가격이 각각 18억 8천만 원, 10억 3천만 원으로 조정됐다고 하네요.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66.4%에서 54.7%로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만 1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송파구 바로 옆 강동구에서도 이미 입주 전부터 전셋값 하락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6월 레미안 명일역 솔베이뉴 1900가구의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고덕 상일동 일대 주공아파트 2, 3, 5, 6, 7단지도 9월 2단지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14,404가구의 입주민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송구 전세가율도 61.3%로 2014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9월로 예정되어 있는 12,000가구 규모 둔촌 주공 아파트 분양까지 있어 전세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 부장은 센터 부장은 올해만 강남 4구에 25,000가구 아파트가 입주가 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출, 세금 규제가 강한 데다 이미 입주를 시작한 헬로시티 물량까지 더하면 당분간 전셋값은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 같은 전세가율 하락에 갭 투자는 일단 스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갭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면 전세 세입자가 있어야 하는데 세입자들은 융자가 있는 집에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금을 뺀 나머지 자기 자본으로 충당을 하곤 합니다.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격차가 커지면서 투입해야 할 자기 자본이 너무 커진 갭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자꾸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잔금 마련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요. 다만 입주 중인 헬로우시티나 곧 입주할 레미안 블러스티지의 경우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아직은 분양가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어 부담이 좀 적은 편입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매매 가격이 빠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뿐이 없는 상황이고요. 전세 가격이 지금 50% 이하로 2018년 12월 달부터 지금 다 떨어지고 있다는 KB 부동산의 통계. 이번에 좀 저렴한 가격에 강남에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세부자TV 임정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